자, 1강 7번부터 봅니다. 자, 요거 조금 해석이 까다로웠을 거고요. 특히 여기 뭐 philosophical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조금 두루뭉술하게 서술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 해소할 수 있을 때까지 복습 꼭 하셔야 돼요. 자, there are two classic problems. 클래식 하면 너네 그 클래식 음악 아니야. 그건 classical이라고 해야 돼. 클래식 하면 뭐 쩐다, 전형적이다. 야, 루브르 박물관 하면 모나리자 뭐 이런 게 클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전형적인 문제가 있는데 they give us mathematically proper ways. 수학적으로 딱 적당한 적절한 방식을 우리한테 주는 그런 전형적인 수학적 문제 딱 두 개가 있는데 그게 to evaluate coincidences. coincidence를 지금 셀 수 있게 했죠. coincidence 자체를 셀 수 없게 하면 우연의 일치라는 추상명사일 거고요. 자, 이거를 셀 수 있게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우연히 같이 함께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연히 같이 일어나는 일, 발생하는 일 이란 뜻입니다. coincidence는 꼭 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뜬금없이 같이 일어나는 일이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대요. 난데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했듯이 여기서 우리 중에 생일이 똑같이 겹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혹시 12월 16일? 아, 여긴 없네요. 왜? 아까워? 제가 12월 16일 생이거든요. 뭐 너 언젠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네요? 좀 안 좋죠. 크리스마스는 퉁치면 되니까. 자, 그래서 one is a counterintuitive. intuitive가 직관이라는 뜻인데 counter잖아. 그러니까 언뜻 직관적으로 당연히 생각했을 때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poser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좀 그런 수학적 난제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the birthday problem, 바로 생일 문제인데 which tells us that in any group of 23 people. 그래서 어디든지 딱 23명이 있는 그룹이면, 근데 우리는 아직 23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번 해보세요. 23명 될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꼭 뭐 한다는 거야? The odds. 자, odds 했던 거죠. 여기 해석 니네 안 됐을 것 같거든. 여기 잘 봐. The odds의 odd는 뜻 뭐예요? 예준아. 가능성, 확률이나 뜻이죠? 이거 몰랐으면 꼭 체크하세요. 이거 부스터에서 했었던 겁니다. 자, 이 23명의 그 어떤 집단에서도 뭐가 확률이 더 높냐면 are better than even 이렇게 돼 있죠. 자, even이 뜻이 뭐예요? 이거 24년 최고의 명대사였잖아. 고기가 even하게 있지 않았다. even 뜻 뭐죠? 골고루. 골고루? 고른? 네, 이렇게 하면 되죠. 두 번째 또 even 부사 말고 심지어는 뺄게. 형용사로만 썼을 때. 또 평평한. 평평한. 이게 평평한 거. 그래서 세 번째 또 뭐도 있어요? even number 하면 뭐죠? 짝수. odd number 하면 그게 홀수예요. 그죠? 네, 짝수란 뜻이고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뭐게요? 절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re better than even 하면 50%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better than even 하면 50% 이상이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23명 정도가 되는 집단에 가면 생일이 겹칠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that two people in the group will have the same birthday 이렇게 돼 있죠. 자, 저 that 뭐예요, 이거? 이거 어법 문제 나오는 거야, 이거. 동격 접속사 대시죠? 왜? 자동사구니까 얘 먼저 뺀 거야. 그래서 이거 먼저 해석이 되도록 유도한 다음에 동격절 뒤로 뺀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거 해석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23명이 있는 그 어떤 집단에서도 무조건 생일이 겹칠 그런 우연의 일치가 일어날 확률이 50%가 넘는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해석 연습 꼭 하시고요. 구문 독해. 자, the other is the monkey problem. 자, 또 다른 거는 원숭이 문제인데 그게 which asks 뭐라고 우리한테 묻냐면 if given a large enough amount of time 만약에 원숭이가 충분한 시간을 받아요. 충분한 시간. 그러면 could a monkey randomly hitting the keys of a computer keyboard 컴퓨터 키보드 앞에다 내놓고 원숭이한테 시간 충분히 준 다음에 따다따다 그냥 뭐 원숭이가 당연히 글자를 알 리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막 치게 하면 write the first line of a Shakespeare sonnet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첫 대사, 첫 줄을 과연 얘가 진짜로 칠까?
확률이 극악으로 낮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죠. 0%가 아니잖아. 그냥 진짜 막 쳤는데 진짜 첫 대사가 나올 확률은 어쨌든 0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보면 these two problems.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석을 어찌저찌 했는데 그래서 뭐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these two problems along with the law of large numbers. 대수 법칙 아시나요 혹시? 예를 들면 너네 이런 거 있잖아. 너넨 아들이잖아. 너네도 아들이잖아. 경혜네도. 주황이 누나 있지. 누나 아들 이렇게 있고 저도 아들이거든요. 아들 딸이고. 잠깐만 딸 아들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딸만 내숙 쭉 다 딸 있는 집도 있고 아들만 쭉 넷 이렇게 나오는 집도 있잖아. 근데 그거 다 합치면 5대 5래. 50-50. 이게 대수의 법칙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합히면 다 결국 5대 5로 수렴한다. 이게 그 대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설명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the theory of hidden variables. 자, variable 명사로 쓰면 변수란 뜻이죠. And the law of truly large numbers.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결국 진정으로의 대수의 법칙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래서 저거 지금 얘기하려고 한 거야. Give us a reasonable understanding of why coincidences happen far more frequently than we expect.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핵심은 왜 대체 우연의 일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자주 일어나는 것일까요? 생각해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23명 그냥 모이기만 했는데 근데 거기서 생일에 같은 확률이 50이 넘는다고?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아닐 것 같지 않아요? 꼴랑 23명이 모였다고 왜 무조건 생일이 겹쳐야 되지? 그리고 원숭이가 예를 들면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그냥 쳤다 쳐.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그런 확률은 무조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꽤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이 coincidences가 왜 자주 일어나는지가 바로 대수의 법칙, 그것도 진정한 대수의 법칙, 이거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어쨌든 확률을 달고 무조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쟁이 날 가능성이 뭐 0.0762%막 이렇게 나왔다 해도 어쨌든 0.0762% 걸리면 그냥 전쟁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this last law. 그래서 특히 여기서 내가 얘기한 마지막 법칙, 요거 얘기한 거야. 진정 대수 법칙. 그게 the law of truly large numbers is a philosophical adage. adage는 당연히 몰라도 돼요. 자, 근데 철학적인 격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읽고 문제를 풀어 드린 다음에 이 철학적인 격언이 무슨 말인지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일단 네모 쳐볼게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In a nutshell, it tells us that if there is any likelihood that something could happen. 자, 이 that도 마찬가지 얘랑 똑같이 동격 접속사 대수로 써서 likelihood 가능성, 어전 같은 말이죠. 그래서 무언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만약 있다면 그럼 no matter how small, 그게 아무리 작을지언정 어쨌든 it's bound to happen at some time. 언젠가는 자 be bound to 부정사. 이거 뜻 뭐죠? 그렇죠. be bound to. bound가 bind의 과거분사형이야. binder 뭔지 알죠? 그 문서 이렇게 하나로 묶는 거 묶음 처리잖아. 그래서 bind가 묶다는 뜻이에요. 그냥 묶여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방금 경혜가 얘기한 것처럼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이 아무리 낮다 해도 어쨌든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특히 안타까운 참사인데 최근은 아니죠. 그것도 벌써 1년 됐네요. 1년 넘었죠. 그 제주항공 무한 참사. 그때 뭐 다 한두 명 빼고 다 죽었잖아. 근데 너네도 알겠지만 비행기가 진짜 그런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뭐 산술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0. 몇 %였거든. 그러니까 거의 일어날 일이 없어. 그래서 너네가 무한 참사를 보고 아 비행기는 위험한 거구나. 난 오늘부터 절대로 해외여행 가지 않을 테야 라고 하면 뭐 흥선대원군이 재림한 거 아닌 이상 그건 좀 바보 같은 생각일 수도 있죠. 왜냐면 비행기로 죽을 확률이 오히려 너네가 1200번 1000번 광역버스 타고 가서 죽을 확률보다 극악으로 낮습니다. 근데 어쨌든 극악으로 낮은데 일어나잖아. 근데 그게 만약에 하필 나한테 일어나면 진짜 끔찍할 것 같죠? 그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It's not a theorem. theorem이 너네 피타고라스의 정리 할 때 정리예요. 그래서 그걸 theorem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that can be proven. 그래서 이거는 수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정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근데 after all, 결국 I used the phrase bound to happen. 그러니까 물론 수학적으로 왜 그런지를 내가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결국 그거는 which is ambiguous as any phrase can be. 그 어떤 문구, 구절이 ambiguous 뜻 ambiguous, 모호한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모호하게 보이겠죠. 근데 하지만 그러니까 모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but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gives a sense of 어떤 개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냐면 자, 답의 근거는 이거 하시면 되죠. 어쨌든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확률은 낮다 할지언정 무조건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답은 2번 하시면 되죠. Just how common coincidences are.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 되죠. 그지? 그래서 why certain events seem unlikely. 왜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야. 이건 반대되는 얘기죠. 탈락. 3번 the limits to certain event probability. 너네 확률과 통계하시는 분들 확률 구할 때 PA 이렇게 하잖아. 이거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이란 뜻이죠. 그래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the limit 제한한데 어떤 특정한 일어날 확률을 무조건 67 이렇게 고정시켜 버린다는 건데 이것도 잘못된 말이죠. 고정시킨다는 거는 여기에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인 거고 what the randomness of chaos can provide. 이거 chaos 우리 콩글리시 발음으로 카오스라고 얘기하는 chaos 뜻 혼돈. 그래서 이런 혼돈의 임의성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혼돈하다라는 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셔야죠. 알겠죠? 5번 The extent of the annihilated events being truly random. 정원아 여기 전치사잖아. 당연히 전치사의 목적 누구예요? being이야 얘들아. 자 이거 해석 제대로 해라. 그래서 사건이 진정으로 랜덤일 가능성이 있어서의 부인하는 수준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진정으로 진짜 랜덤하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는 정도란 뜻이에요. 가위바위보 했을 때 너가 나 이길 수 있는 확률 몇이에요? 뭐야 3분의 1이잖아. 너네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확률 3분의 1이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계속 주먹 내서 경혜야 4연타로 이겼어. 다음에 뭐 낼래? 아 그래도 주먹 내고 그냥 깡이 세네요. 근데 너는 어떻게 할래 정원아? 주먹 계속 낼 거야? 뭔가 주먹 내면 안 될 것 같지 않아? 그지? 근데 산술적으로 생각하시면 다음에도 주먹 내서 이길 확률 몇이에요? 산술적으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고 싶으면 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게 진짜로 랜덤하게 일어나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부정하는 수준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 여기서 얘기한 philosophical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philosophical이 이 지문에서 어떤 단어와 맥락상 논리적으로 호응할까요? 무슨 단어가? 뭐라고요? 한 단어로 하시면 돼요. 한 단어로 연결돼요. 뭘까요? 수학적으로 우리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는 일을 계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생일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원숭이가 진짜로 동해물과 백두산을 칠 확률이 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잖아. 특히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뭐? 23명 모이면 생일의 같은 확률 50% 넘어간다고 돼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지금 뭐냐면 truly large numbers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수. 그러니까 이 훨씬 더 큰 수라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일어날 가능성이 산술적으로 시훈아 뭐라고 해야 돼? 산술적으로 매우 높아요? 매우 낮아요? 매우 낮다는 뜻이야. 매우 낮은 우연의 일치를 여기서 얘기하는 truly large numbers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산술적으로 봤을 때 얘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23명만 모이면 확률이 올라간다 했잖아. 근데 요거는 그만큼 그거보다 훨씬 더 극악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거야. 왜냐면 백석고 일산동고에서 23명 모으는 건 쉬운 종목이잖아. 그지?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네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을 확률 이건 진짜 극악이거든. 0.000000178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래서 그게 극악으로 났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 얘기야. 그래서 문과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수학적 규명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요게 뭐랑 얘기하는 거냐면 가능성이 없다 이거랑 내려오는 거고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정리다. 그래서 ambiguous랑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모호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얘가 얼만큼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말로라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실하다. 지금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의미 왜 이렇게 썼는지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고 특히 하나 이거 시험에 나온다며 그래서 요거 나라면 내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다른 학교들도 요거 영독 내신으로 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1타 쌍피니까 미리 공부해 두세요. 내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한 진정 대소의 법칙 그거 얘기한 거야. 극악으로 낮아서 산술적으로 규명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일어나는 건 사실이라는 거. 알겠죠? 요거는 8번은 전 개인적으로 그냥 별로였거든요. 그냥 지문이.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으로 배경에 대한 맥락 전혀 주지 않고 그냥 띡 하고 끝내가지고 솔직히 문제풀이 측면에서는 풀 수는 있겠지만 지문을 공부하고 독해를 통해서 이 소재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온전하게 100%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맥락과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결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요. 왜냐면 the phrase image scanning, 이미지 스캐닝이 뭐예요? 말 그대로 이미지를 스캔하는 거 얘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실험에서 얘기하는 거라는 어떤 맥락을 좀 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난데없이 그냥 이미지 스캐닝 이래버리고 끝나버려서 그래서 조금 별로예요. 근데 어쨌든 refers to는 뭐뭐를 가리키다, 뭐뭐를 나타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지 스캐닝이라는 말 자체가 뭐를 드러내냐? The cognitive processes, 인지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거래요. 이미지 스캐닝이. 그래서 that operate on visual, operate 자동사로 쓰면 무슨 뜻? 자동사로 쓰면 작동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So that operate on visual mental images. 그래서 visual mental이 뭐랑 같은 말이에요? 시각적인 정신적 이미지니까 이게 cognitive랑 연결되고요. 그리고 멘탈 이미지 여러분들 국어 문학에서 배웁니다. 뭐겠습니까 당연히? 멘탈 이미지니까 마음 심자, 그림 상자, 심상. 공감각적 심상할 때 그 심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 심상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시각적 심상에 따라서 작동되는 인지적인 과정을 이미지 스캐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해준 거잖아요. When a person moves his or her attention across imagined objects. 그래서 우리가 상상되는 사물들, 물체들 사이에 우리가 정신을 요래 갔다가 저래 갔다. 그러니까 이거에 집중했다, 이거에 집중했다. 그러니까 너네 지금 내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했을 때 이미 코끼리 생각나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코끼리라고 했을 때 코끼리 떠오르는 거. 그럼 갑자기 제가 사슴 했을 때 지금 사슴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심상을 요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집중을 바꿔서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the first image scanning paradigm was designed. 그래서 최초의 맨 처음에 이미지 스캐닝 패러다임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실험의 맥락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귀찮았는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맨 처음에 우리가 심상과 관련된 이미지 스캐닝과 관련된 첫 패러다임 그러니까 그 시대의 주류가 되는 개념을 패러다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엔 이렇게 생각했었으니까 과거 시대인 거겠지. 그러면은 조금 문법을 활용해서 조금 더 확장적으로 추론하면 지금은 심상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옛날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심상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 주된 생각이 뭐였냐면 investigate the spatial properties. property 정하는 뜻? 여긴 재산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속성이라고 해야겠죠. spatial은요. 그래서 공간적인 이미지의 공간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조사하도록 설계됐었다라는 거죠. 맨 처음에. 그러면 이미지의 공간적인 속성이니까 시각적인 심상이 결국
어떤 말로 구체화된 거야? 공간이란 말로 구체화된 거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심상이라는 걸 떠올릴 때는 기본적으로 뭐 하다? 그 이미지의 공간적인 특징과 느낌을 면밀하게 조사하도록 했다 이거죠. 그지? 이미지의 특정 부분, 비주얼 부분이 스페이셜로 구체화된 거예요. 자, in the original experiment, 그래서 맨 처음에 원래의 실험에서는 participants memorized the drawings of elongated. elongate는 long 길잖아. 그러니까 길게 늘어뜨렸다. 니네 치즈 그렇게 쓱 늘어뜨린 거. 이게 elongat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길게 늘어진 그런 그림을 암기하도록 했대. 그러니까 그러면 길게 늘어진 그 아이플 타워, 에펠탑 같은 거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에펠탑 했을 때 니네 딱 떠오르잖아 머릿속에. 그런 심상 그림을 우리한테 보여서 외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they were then asked to visualize. 그리고 나서 외우게 했으니까 머릿속에 이제 그 이미지가 기억이 됐을 거 아니야. 각인이 됐으니까. 그러고 떠올리도록 했대. 시각적으로. 머릿속으로. 알겠지? 저 visualize가 진짜 겉으로 보이게 시각화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으로 심상을 떠올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one of the objects and focus at one of its ends. 끝자락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타워, 에펠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맨 위나 맨 아래 여기 끝자락에 집중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어쩌라고 하고 넘어간 애랑 지문에 있는 내용을 연결한 애랑 이제 갈리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은 주황아 어떻게 연결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또 어떻게 연결할래? 하나를 외우게 한 다음에 떠올리게 한 다음에 끝자락을 집중하겠다. 뭐랑 연결되죠? 자, 여러분 포커스가 인베스티게이트일 거고요. 그죠? 야, 끝자락이라고 하면 끝자락 중 하나면 뭐야 이거?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공간에 집중시켰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그냥 내려오면 어떡해? 이해됐어요? 예전에 이거 이해됐나요? 자, lastly,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participants heard the name of a feature on the object. 그래서 그 물체가 갖는 특징의 이름을 들었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타워에 뭔가 깃발이 꽂혀 있었나 보지. 그래서 뭐 그냥 이런 타워가 있었다고 쳐보자. 뭐 이렇게 있었대.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떠올리게 했다라는 거잖아. 지금 여기처럼. 그지? And they had to look for it. 그리고 그거를 찾도록 했대. 찾도록 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타워에는 여러분 맨 끝에 깃발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깃발 이름을 지어줬어. 그리고 나서 자 그럼 그 깃발 찾아볼게요. 머릿속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럼 그 찾아보게 했다라는 게 결국 뭐랑 같은 말이야? 우리가 investigate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내려온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participants were not instructed to scan their image. 근데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그렇다고 스캔하라는 지도를 받은 건 아니고요. 그 말은 뭐예요? 직접 스캔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떠올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but were simply told to focus on the original location until the proof was delivered. 그래서 실험 이 조사가 전달되기 전까지 원래의 위치에 계속 집중하도록 저기 뭐야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로케이션, 스페이셜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and then focus on the named part of feature.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원래 자 이렇게 다 얘기했어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실실험자인 정원이한테 가서 자 이제 아까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우리 집중시킨 데 있잖아. 이번에 여기라고 해볼게. 여기를 원래 집중을 시켰어.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일단 고정을 시킨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쭉 그려서 심상을 떠올리시면서 깃발 어디 있는지 얘기해 보실래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이거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심상이라고 하면 너네 그러니까 이거 말이 좀 어렵죠? 지문이 좀 어려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네 시각적 심상이라고 했을 때 심상은 좀 정적인 느낌이야? 동적인 느낌이야? 그냥 심상 이렇게 했을 때 사진처럼 뭔가 정적인 느낌이지. 사진을 착각 찍은 거. 그러니까 정적인 느낌의 뭔가 사진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너네 뭐가 조금 더 적절할까? 뭔가 우리가 아는 건축물이 뭐가 있을까? 뭐 있지? 석굴암 동상 그래서 생각해보자. 석굴암 그 아주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 이렇게
부처님 이렇게 앉아 있는 거에서 밑에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그냥 부처님 얼굴 생각해 보세요. 너네 할 때 쓱 올라가면서 그 떠오르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맨 밑에 떠오르다가 자 위쪽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위로 쓱 올라가면서 떠오르죠. 지금 그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정적인 사진으로 알고 있겠지만 동적인 뭔가 방향 감각 이게 수반된다는 뜻이야 이거 지금. 알겠죠? 그래서 They pressed one button when they had focus on the named part.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거론돼 준 그 예를 들면 깃발 찾으세요라고 했을 때 드르륵 해서 와 깃발 이쯤 있는 것 같아요 하면 버튼 누르는 거고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하면 이 버튼 누르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the critical finding was that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발견 증거는 뭐냐면 response times increased linearly. linear라는 말이 선형적으로라는 뜻이야. 그래서 선형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뭔가 비례해서 이렇게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비례해서 증가했다. 선형적으로 증가가. With increasing distances from the focus point to the named part of the object. 그래서 우리가 거론한 이 물체의 원래 위치에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원하는 위치까지 거리가 늘수록 반응하는 시간도 같이 증가했다라는 건 방향 감각에 따라서 우리가 심상을 기억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인 뭔가 사진으로 기억을 해도 그 사진으로서의 심상을 기억할 때 걔가 갖고 있는 동적인 특징도 같이 보존되는구나. 이거 지금 이 얘기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계속 흐름 타고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답의 근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적인 심상의 상기하는 떠올리는 과정은 거리감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거리가 길면 길수록 뭐 한다고?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거잖아. 그만큼 길면. 그래서 너네 그 석굴암에 있는 그 부처 동상을 했을 때 머리를 올라오는 데는 짧겠지. 왜? 이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저기 요진 YCT처럼 해갖고 막 50 몇 층짜리 고층 빌딩으로 하면 올라가는데 좀 오래 걸린다는 거야. 특히 롯데타워처럼 막 200 몇 층짜리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서 꼭대기로 우리 한번 올라가 봅시다 라고 했을 때 도달했을 때 시간이 실제로 그 높이만큼 오래 걸린다고. 그냥 그림으로 짠 하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바로 띡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의 심상은 진짜 컴퓨터처럼 그냥 한 번에 다 풀로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부분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가는 것처럼 동적인 특징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제 이해 확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맥락을 다 거세하고 그냥 짠! 이러고 내버려갖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주제도 좀 써줄게요.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편하게. 인간의 심상은 그림과 달리 물리적 거리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형성된다. 한 번에 전체를 다 모사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자, 이거 이렇게 해놓고 공부하실 때 요긴하게 쓰세요. 이렇게까지 이해가 될 정도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하실 때 특히 가운데 이거 문제 풀 때 분명히 저는 확신하건데 2번 이상 읽고 푼 애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여기 연결 안 한 거에서부터 나갈 된 거야. 여기에서 스페이셜을 n상 연결하면서 내려갔었어야 된다. 그리고 여쯤 갔을 땐 이걸 통해서 주제를 이렇게 도출해라. 자, 요게 1등급 독해. 물론 수능 때 저렇게까지 읽으면 졸업하시고 와서 영어 강사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더라도 내용을 연결해서는 가셨어야죠. 그래서 this finding was taken as evidence that distance로 돼 있죠. 자, 거리가 as traverse가 횡단하다는 뜻이야. 횡단 이렇게 쭉 가로질러서 가는 거.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지 스캐닝을 통해서 이렇게 횡단해서 간다라는 이런 거리감이 결국 뭐의 증거가 된다? becomes more authentic in the virtual world. 가상 세계에서 더 authentic 뜻? authentic은 모르시면 안 돼요. 진짜란 뜻입니다. 찐.
그러니까 거리가 가상현실에서 더 진짜 같대잖아. 아니, 제정신이야? 말이 안 되죠? 자, 2번 is compute. 이거 컴퓨터 뒤에서도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컴퓨터 뜻. 너네 컴퓨터가 계산기란 뜻이야. 연산하다예요. 연산하다. 계산하다. 그래서 계산기에서 출발한 거야, 컴퓨터가. Non-spatial symbolic manner. 자, 매너 뜻, 시원아. 그냥 매너요? 그럼 뭐 다른 매너도 있어요? 무슨 매너가 있는데요? 너 예절 영어로 해봐. manners. 매너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 2번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2번은 무슨 말이냐면 거리 감각이 비공간적이고 그냥 상징적이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심상이죠. 그러니까 거리감이랑 상관없이 그냥 뭔가 공간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딴 하고 느껴진다. 상징적으로. 지금 그 얘기한 거야. 반대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3번 is 자, genuine은 또 무슨 뜻이야? 경우야, genuine 뜻 뭐야? 그렇죠. 진짜란 뜻이죠. is genuinely represented in visual mental images. 자, 우리 머릿속의 시각적인 심상에서도 진짜로 표현된다. 끝. 답 3번. 자, 저렇게 이해하니까 답 개 쉽죠. 왜 이해를 안 되는데 문제를 푸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때까지 읽고 푸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시간 안에 안 풀면 내가 뭐 오징어 게임처럼 죽인다고 했어? 뭐 아니잖아. 왜 자꾸 푸냐고. 판단의 근거가 명확해질 때까지 제발 읽고 풀어. 빨리 푸는 게 소원 아니에요? 수능 때 80분 안에 국어 다 풀고 70분 안에 영어 다 풀고 싶은 게 여러분들 소원 아닙니까? 수학은 제가 말 못하겠는 게 100분 동안 모자랐던 적이 없어서 저는 수학을 1등급 맞아본 적이 몇 번 없으니까 사실 100분이 모자랐던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국어랑 영어는 촉박한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말 명심해. 그래서 천천히 풀라는 거야. 답에 근거가 없는데 자꾸 꾸겨 푸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야. 알겠지? 제발 계속 읽으면서 풀어. 자, 왜냐면 이실직고 하면 저도 이거 1.5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맥락이 너무 없으니까 뭐야? 그러니까 실험이 왜 나오지? 하고 그래서 위에서 연결해서 내려온 거였거든. 나도 그렇게 하잖아. 알겠지? 정원아, 이거 시간 안에 푸는 게 목표야? 다 맞추는 게 목표 아니에요? 1등급 맞고 싶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목표 명확하게 하세요. 자, becomes a non-spatial format that lacks continuity. 자, 지속성이 결여된 비공간적인 형태래. 그럼 공간 감각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4번이랑 2번 같은 말이잖아. 탈락. 5번 loses measurement precision. 측정값의 정확성이 상실된대. 그러니까 그 시각적 심상이랑 실제 물리적인 거리랑 지금 측정값이 다르다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롯데타워 큰 만큼 그만큼 오래 걸린다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죠. 자, 리버스 뜻. 자, reverse, inverse, adverse. 이거 다 뒤집다다? 인버스는 알 텐데. 뭐야 이거? 인버스 뭐야? 야, 근데 너네 이거 뭐라고 하냐? 이거 역함수 할 때 이거 뭐라 해? 이거 인버스라고 하지 않아? 이거 역함수잖아. 데칼코마니 마냥 이렇게 접는 게 인버스야. 리버스는 뒤로 접는 거. 이렇게 갔던 걸 뒤로. 백. 알겠지? 애드버스는 나쁘게 뒤집는 거. 역효과. 부정적으로 거꾸로 가는 거. 이게 애드버스. 알겠지? 이거 다 외우세요. 이건 뒤로 뒤집다. 이거는 뭐라 해야지? 접어서 뒤집다. 애드버스는 나쁘게 뒤집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뒤로 돌렸을 때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우리가 회상했을 때라는 거죠. 거꾸로 되돌아갔을 때. 탈락이죠. 9번은 솔직히 좀 별로긴 한데 이거 지워도 되나요? 9번 아마 좀 빨리들 푸셨을 거예요. SNS 콩글리시다. 참고로 소셜미디어라 해야 돼. 자, 디클라인 뜻. 뭐라고? 디클라인 뜻 두 개예요. 자, 이거 목적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죠. 디클라인이 뭐냐면 얘들아, 얘 날아오는 거 탁 쳐서 떨어뜨리는 게 디클라인이야. 그러니까 1번 감소하다, 쇠퇴하다.
쇠락하다도 돼. 그리고 2번 탁 쳐서 떨어뜨린 거니까 뭐도 돼. 거절하다. 그래서 your request has been declined. 이거 목적 문제 많이 나오죠. 자, 1번은 그냥 니네만 봐도 개소리죠. 지금 인스타 내가 탈퇴하라고 하면 탈퇴할 사람 있어요, 여기? 할래? 할 거야? 해서 인증하세요, 그럼. 진짜로? 너 작년까지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인스타를 할 여자친구도 없잖아, 이제. 네가 헤어진 거잖아. 자,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 SNS 인기가 떨어졌다. 쌉소리죠. 자, 2번. 이커머스가 뭐예요? 전자상거래죠.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쇼츠 개빡치죠. 자꾸 뭐만 하면 구매하기 막 이렇게 뜨잖아. 끄덕이면 새끼 어제도 켰다는 거잖아. 이거 지금 내가 쇼츠 키지 말라 했지. 함정수사에 낚여 누르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제발 좀 누르지 말라니까. 누르지 마. 그러니까 쿠팡 됐다는 거잖아, 유튜브가. 개빡쳐 죽겠어. 그러니까 3번은 Return to 원래의 사회적인 유대 관계 연결의 취지로 돌아갔다. 이것도 개소리죠, 이거. 4번 Changing user privacy settings across platforms. 모든 플랫폼 가로질러서 다 그 개인정보 환경을 바꿨대. 뭐 더 좋게 바꾸든 뭘 했겠지. 안 바뀌었잖아. 5번 Replacement of traditional media like TV랑 라디오와 같은 전통적인 대중매체를 대체했다. 뭐 이거는 쓸만하죠, 그지? 너네 뉴스 안 보고 그거잖아. 인스타그램으로 뉴스 보잖아. 그래서 니네 가짜 뉴스에 대량으로 낚이더만. 지난번에 그래서 1학년인가 와가지고 쌤 고격증지 없어져요? 막 이런 거야 나보고. 그 좋아요 막 2,000개 찍혀 있고. SNS는 거짓 뉴스가 많으니까 제발 네이버 가서 보세요. 네이버. 자. Social media's beacon is a significant milestone. 얘다 마일스톤이 뭐냐면 헨젤과 그레텔 가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돌 놓고 가지. 그게 마일스톤이야. 몇 마일 갈 때마다 놓는 돌. 그러니까 뭔가 이정표. 그러니까 뭔가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 지금 딱 느끼 너네 19살 되게 중요한 단계잖아. 그리고 뭐 한 27살 이 두 번째 중요한 단계가 오겠죠 곧. 그게 마일스톤이에요. 알겠죠? So that enabled it to become a platform for organizations. organization 조직이잖아. 그러니까 이 조직이라는 말은 결국 뭐랑 같은 말이냐면 회사야, 회사. 그래서 저는 이미 organization에서 답 2번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99.9% 직감했습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social media was initially and mainly used for communication with friends and family. SNS 원래 취지 자체가 친구들이랑 의사소통하려고 만든 거잖아, 그지? 근데 with the popularity of some platforms, 그래서 일부 플랫폼이 인기를 타면서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요거 social media has turned into a vital tool for businesses. 그래서 뭐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됐다? 회사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 됐다. 그러면 타고 내려왔을 거 아니야. 그지? 답은 끝났어. 그러니까 답 2번 하시면 돼요. 세킹, 왜냐면 셀이라 돼 있잖아. 그죠? 여기 답에 건 거 대놓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물건을 팔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을 위한 중요한 도구, 의사소통 수단이 됐다. 그래서 제 남동생이 좀 뭐 나쁘지 않게 생겼어요. 좀 잘생기긴 했는데 걔가 그래서 SNS 뭐지? 팔로워가 18만이랬나? 뭐 그랬거든. 그래서 걔 한동안 요즘은 좀 그냥 문제 생길 것 같아서 안 받는다는데 협찬이 그러니까 맨날 집에 오면 뭐가 맨날 와 있어. 그래서 협찬을 받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면은 이제 그 돈이랑 같이 받는 거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좀 많이 옛날인데 언제지? 2017년인가? 그때 한번 소개팅을 나갔는데 그때 300만 유튜버 누나랑 한번 한 적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1,800만 명인가 그래, 그 사람. 이름 뭐였더라? 그 무슨 빅마블인가 뭐였는데. 하여튼 그 사람인데 그 노래 갖고 막 하는 사람 있어. 그래서 1,000만 명대야, 그 구독자가. 근데 그때 그 사람이 300만 대였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고 이거 뭐지? 거의 이런 식으로 그냥 살짝만 보여주는데 얼마 준다고 했는 줄 알아? 근데 그냥 돈 별로 안 될 것 같아서 깠대. 그냥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 이게 홍보 들어왔어. 그러면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마시면 돼. 그래서 한 1분 내로만 노출되면 되거든. 2,800만 원이야. 2,800만 원. 근데 그게 싸서 그냥 깠대. 그래서 100만 유튜버면 진짜 돈 개 쓸어 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니네 유튜브 보면 유튜브 틀었는데 왼쪽에 막 돈 그림 막 이렇게 뜬 거 있을 거야. 그럼 그거 다 돈 받았다는 거야. PPL이란 거야. 그거 다 몇 천만 원씩 붙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김선태 아저씨 그 나와갖고 막 몇백만 찍었잖아 지금.
그 사람 지금 광고가 줄줄이 붙었는데 거기 그 베스트 댓글에 와 내가 취업 면접 지원하는데 회사들이 저기 다 있네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여서 그 사람 아마 광고료로만 지금 아마 몇십억 할 거예요 아마 그거. 유튜버들 돈 많이 법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영어 강사 수학 강사로 치면 현우진 아저씨 혼자 몇백억 벌잖아. 아마 몇천억 있을 거예요 그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0.01%만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SNS가 이제는 자기 제품 프로모트 여기서 홍보하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 다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너네도 다 아는 말이야. 이게 그 바로 그 유명한 뭐예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작년 수능 특강에도 나왔는데 올해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하나만 얘기하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특징이 뭐예요? 인플루언서라는 난데없는 단어가 SNS 때문에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유명해. 근데 공인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연예인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데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연예인이랑 다르게 뭐냐면 장원영이 예를 들어 뭘 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 장원영이 막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정작 그게 구매로 이어지는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인플루언서는 뭐냐면 일반인인데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랑 더 가깝다고 느껴. 혹시 장원영이랑 가깝다 느껴요? 그거 좀 멀잖아 나랑. 차은우랑 가까워요? 좀 많이 먼 당신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너만 먼 거 아니야. 여기 다 멀어 우리 지금, 그지? 그래서 근데 인플루언서는 가깝다고 느끼거든. 특히 못생기고 나랑 비슷하게 생길수록 더 이제 유대관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구매력이 진짜 높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광고 다 저게 붙는 거야. 김선태 아저씨 생긴 게 차은우는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한테 왜 몇십억 광고가 붙었겠냐고. 그 사람이 주는 그 신뢰적인 이미지, 그게 구매력을 올리니까. 그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로 돈이 모인다. 이거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온 거거든요. 그냥 소재로 그냥 알아두세요.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단어 혹시 모르는 거 있습니까? 사이저블은 사이즈가 좀 크다라는 뜻이에요. 큰. 양이 큰. 그리고 thought leaders는 생각 있는 리더. 그러니까 생각을 선도하는 리더라는 뜻이에요. thought leader. 그리고 specialized field 여기는 특화된 분야라고 해석하셔야겠죠? 넘어갈게요.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제끼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은 2번 하시면 되고, 자 10번. 10번도 쉽죠? 이것도 좀 그냥 빨리 풀게요. One way start listening is, 자 우리가 듣기를 멈추는 방법은 when we start preparing a response to what the other person has just, 방금 상대방이 얘기한 거에 반응을, 대답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듣기를 멈춘다. 그죠? 그래서 often immediately after they have started speaking, 그래서 그들이 내 말을 다 듣고 이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듣기가 차단된다는 거야. 딱 봐도 경청 얘기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for example, imagine you are in a meeting with your manager who tells you that a reorganization, 재구조화잖아. 그러니까 재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you and your team are going to be moved under a lower level manager. 그래서 더 밑에급 매니저한테 너네 팀이 다 인사 이동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좋아 안 좋아? 이때부터 이제 머리 돌기 시작한 거야. 퇴사해야 되나? 뭔가 저 사람이랑 하기 싫은데. 만약에 너가 중고등학교에 솔직히 너네도 다 학교 다니다 보면 싫어하는 선생님 한 명은 있잖아. 그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담임쌤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면 되죠.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에서 안 좋아하는 선생님을 옮겨진다고 생각하시면 이입이 좀 쉬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선생님이 뭔 말하는지 안 들리죠. 그래서 as soon as you hear the news, 안 된다. 그래서 여기 go into high gear가 뭐냐면, 너네 기어 뭔지 알지? 기어가 뭐예요? 특히 자전거 같은 거 단 올리면, 그러니까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하면 속도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단 올리잖아. 그러니까 최고 속도로 올린다는 뜻이야. 속도를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이 바빠지는 거지. 인사이동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뭐 할 생각만 하는 거야? 매니저한테 제발 저 옮겨주지 마세요. 그거 진짜 에바예요. 이거 뭐라고 얘기할지 생각하느라 안 들린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그러다가 you think of는, 여러분 think랑 다르게 think of는 뭐냐면, 가고 싶은 대학 몇 개예요? 하고 싶은데요. 지금 지원하고 싶은 가고 싶은 대학 몇 개예요? 4개예요. 이러면 think예요. 근데 나는 무조건 서울대요. 이러면 think of입니다. 하나만 몰빵해서 생각하는 거야. 만을 생각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think of how much 그러니까 왜 뭐뭐만을 생각하다 내가 이거 굳이 왜 잡아준 거야?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how much you don't like the manager you are 자 be about to 부정사 듣기 많이 나오지? 한나야 be about to 부정사 그렇죠 잘했어요. 자 막 뭐뭐 하려던 참이다. And you prepare to tell your manager that you are incompatible. 자, incompatible는 외우셔야 돼요. compatible이 호환되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느냐는 뜻이야. 근데 이거는 양립할 수 없는이라고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다는 뜻이죠. 알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싸워요.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오히려 만나서 싸우는 사람이랑 팀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팀플 더 잘 됩니다. 저 대학 때 꼭 기억하세요. 너랑 비슷한 사람이 팀플하면 팀플 망합니다. 그럴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너랑 다른 사람. 너는 이제 좀 꼼꼼한 사람이 좀 필요고, 예를 들면 예빈이 팀플하면 좀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랑 같이 팀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없는 거 있는 거 갖고 있는 사람이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you fear your career is starting a downward spiral이 뭐예요? 소용돌이라는 뜻이야. 나선형. 소용돌이치다. 알겠지? spiral. 귀찮다. 읽지 말자 이제. 레이아웃이 놓다, 배열하다. 그러니까 줄줄이 하나씩 열거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rationale도 외워주세요. 합리적인 근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 다 그냥 외우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자 봐, unfortunately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불행히도 네가 만약에 듣기를 멈추면 너 이제 그 인사 이동 될 거야 라는 소리 이후로 다 놓친다는 거잖아. 그럼 니만 손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제발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들어 이건데 뭐 쉽진 않죠 솔직히. 경청 잘해요? 아 진짜? 이러면 이쁨 받는 거죠. 경청 잘합니까? 너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못하는 건데 하려고 노력 중이죠. 알겠습니다.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증가된다니 제정신이야? 자 여기 1번 아니고 2번 말하는 사람의 감정적인 톤에 대해서 분석을 더 잘한다. 그러니까 지금 F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자 제정신 아니고 이것도 less likely to impress the speaker with your confidence. 자신감을 갖고 말하는 사람한테 인상을 준다? 말하지 말라고, 닥치라고. 4번 missing out on hearing what the other person is. 에이 뭐야 너무 쉽지 이거. 자 이건 틀리면 안 돼요. 10번은 이건 고1 모의고사에서도 안 끼는 그런 허접한 문제죠. demonstrate는 몸소 보여주다, 강한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대화를 주도한다는 거잖아. 항상 대화할 때 맨 앞서 있다는 거잖아. 그냥 주둥이만 나불나불대고 있다는 거잖아. 이거 반대되는 말이죠. 11번. 자 11번도 쉽습니다. 자 many marketers believe that buying should be regarded as 뭐뭐로 여겨진다. 자 그래서 마케터들은 구매 행위가 과정으로 여겨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whereby 이렇게 되잖아요. whereby 그냥 뭐랑 똑같이 보시면 되냐면 그냥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 의해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해석 그냥 관계대명사 해석 어떻게 하라 했어? 관계부사. 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whereby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래서 뭐뭐 하는 과정으로 여겨져야 한다. 두 가지이네. 자, 1번. Sellers gather as much product information as possible. 판매자가 제품 정보를 가능한 많이 수집해 줘야 된대. 2번. 소비자들은 좋은 거래를 놓친대. 가격을 비교하지 않아서. 3번. 구매자들은 구매 의사결정의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한대. 4번. 구매자들은 following the latest market trends and styles. 최신의 시장 유행과 스타일을 따라가는 데 집중한대. 유행에 쫓는다는 거죠. 5번 purchasers rely on. 구매자는 광고에 의존한대. 개인적인 판단보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득을 극대화하기보다. 근데 저는 이미 여기서 끝났거든요. 그럼 이득을 극대화하기보다면 뭔가 잃지 않기 위해서 뭘 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3번일 것 같은데 리스크를 줄인다. 그래서 봤는데 when a person is faced with competing brands. competing이 뭐예요? 서로 경쟁하다, 다투다라는 뜻이죠.
경쟁하는 업체끼리 그러니까 갤럭시랑 아이폰끼리 싸워요. 자 그러면 they feel risk. 그럼 사람들은 뭐를 느끼냐면 불안함, 위험을 느낀다는 거야. 이렇게 여러 특히 그 불안함을 가중하는 공간이 여기 백마공과 후곡학원과잖아요. 그래서 이 학원 몇백 개잖아. 근데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학원을 고르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느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야 거기 어때? 거기 다닐만 해? 물어보고 오잖아요. 너네 대부분. 그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uncertainty about whether the brand will work. uncertainty잖아 이미. 리스크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효과가 있을지 하는 이 불확실함. 그죠? 그게 whether they will be wasting money 어쩌고 저쩌고든 간에 자 peer group, peer는 뜻? 또래란 뜻이죠. 이건 단어 꼭 외우시고요. 이거 다 제낄게요. 그래서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은 따라서 얘다 be concerned about 하면 뜻 뭐예요? 시훈아? about 뜻 뭐라 했지? about 뜻 뭐예요? 여기저기에. 그러면 너네 걱정할 때 걱정 하나만 해? 아 내년에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아 내년에 대학 못 가면 재수야. 아 재수 졸라 하기 싫나? 수능 어떤 개새끼가 만들었지? 막 이러면서 걱정하면 꼬리를 물잖아. 그래서 worried 할 때 about 쓰는 거야. 그래서 concerned하고 about 하잖아. 그럼 걱정하다야. 염려하다. 근데 with는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제발 저기서 제발 concerned with인데 걱정하다 하지 말고 저거. 그래서 구매자의 위험 인식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뭐야 이거잖아 이거. 이거랑 그러므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followed by 뜻 선행한다고? 뭐가? 앞에가 뒤에가? 앞에가? 그러니까 이건 followed by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뒤이어 일어나다 라고 하면 편하죠.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발전시키고 제시해야 된다 브랜드를. 이러한 방식으로. That buyers in such a way that 뭐야 이거? such that 구문 부스트에서 한 거. 이렇게 방식으로 해야 돼. 왜? that 해석 어떻게 해? 경혜야? 그러니까 부스터 이러니까 내가 하라는 거야. 알겠지? 너 1번부터 200번이랑 좀 달라. 리액션이 알겠지? 너는 왜냐면 내신이 아니니까 너는 리딩 부스터 더 집중해. 그리고 여기 백신고는 당분간 7월까지는 수능 특강 더 집중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최소한의 리스크를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특히 제약회사 약 아무거나 먹을 거예요? 그래도 뭐 동생이나 아는 형이 야 그거 먹어보니까 좋더라 라는 얘기는 듣고 사셔야죠. 안 맞으면 어떡하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다 그 얘기한 거예요. 밑에는 혹시 뭐 안 읽힌 거 있습니까? endorse가 여러분 endorse는 아셔야죠. endorse는 지지하다, 후원하다 이런 뜻이야. 예를 들면 시훈이는 오늘부터 제가 보증합니다. 진짜 좋은 애요. 이런 느낌이 endorse예요. 아니면 시훈이가 운동선수여서 제가 스폰 달아주는 거. 이런 게 다 endors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ediatric은 이거 소아과란 뜻이거든요. 알아두면 좋기는 할 거예요. pediatric. 시훈아 콤마하고 소 대신에 해석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결국 뭐뭐 하다. 결과. 알겠지? 특히 앞에 콤마 끊겨 있으면. 경혜야 reassure. 안심시키다. 너가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reassure. 됐죠? 12번. 야 가자. 이게 수능 특강만 목이 아프지? appreciate 뜻 참. 저거 빼먹을 뻔했다. 자, appreciate는 뜻 한 3개만 잡시다. 정원아 내신 때 내가 뭐라 했어? appreciate 뜻 첫째? 고마워하다. 또? 뭐라고? 다루다? 감상하다. 얘다 감상이 영화 감상 말고 좀 고풍스럽게 예술 작품 감상하는 거야. 또? 말랐어? 자, 이해하다. 또? 책임하자.
4개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 더. 내가 지금 너한테 못하고 있는 거. 배려. 배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할 말이 없네. 고평가하다. 배려는 좀 그렇게 얘기하면 미안하잖아. 자, 그러니까 답 3번 하시면 되고요. 자, 12번 하고 집에 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 끝나고 얘기했다. 자, 12번 볼게요. 12번은 답은 풀리거든. 근데 해석이 교묘하게 짜증나. 교묘하게 짜증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고3 독해력을 딱 요 지문이라 생각해. 그러니까 니네가 내가 지금 독해하는 거 딱 보면 그러네? 맞네? 저렇게 해석하는 거네? 이럴 거거든. 잘 봐. 자, for the longest time. 꽤 오랫동안. 자, 가주어죠? 찐주어. 의문사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논쟁이었대. 계속 토론됐다는 거니까. How B is computed, 컴퓨터 또 나왔지? 그래서 꿀벌이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었대. 늘 오랫동안. 어떻게 대체 저 조만한 놈이 우리처럼 이렇게 뇌가 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거리를 계산하지? 라고 했다는 거야. 넥타르 그 너네 그 꿀. 이거 넥타르 뭐라고 하냐 이거 생물에서. 넥타르라 그래? 몰라요. 그래요? 너가 모르면 넌 뭐. 자, but we have now figured it out. figure out은 뭐예요? 알아내다. 근데 이제 드디어 답을 찾아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The B is actually approximating. 얘들아, approximate라고 해서 형용사 쓰면 대략이라고 하면 되는데 쟤는 지금 동사잖아요. approximate. 그러면 이러면 뭐예요? 어림잡다, 추산하다, 어림잡다예요. 동사로 쓰인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영어는 품사가 안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Distance by measuring the amount of visual stimuli. 스티뮬리는 스티뮬러스의 복수형, 자극. 시각적 자극의 양을 계산하면서 오케이. 그러면 거리 재는 거 이게 소재였는데 얘네 어떻게 한대? 시각적인 자극을 얘가 이동하면서 받는 거. 그거를 양을 측정하면서 거리감을 느낀대. 그러면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그 자극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거리감을 제대로 느끼냐 잘 못 느끼냐 이거겠네. 그지? 이런 환경을 생각해 보지. You take a paper towel tube. 페이퍼 타월이 뭐야? 화장지. 다 쓰면 휴지 심 얘기한 거야. 튜브. 알겠지? 그 튜브처럼 생겼잖아. 그거를 split it open. 그러니까 뭐 한 거야? 반으로 쪼갰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휴지 꽉 있잖아. 그러면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개방시켰다는 뜻이야. 됐지? 그래 여기서부터 니네가 해석 이상했을 거야. 그래서 and paint a bunch of tiny trees. 갑자기 나무 나오니까 당황스럽죠? 진짜 나무 그렸다고요. 거기 심 안에다가. 알겠죠? 니네가 해석한 거 맞아. 그리고 왜냐면 나무를 그렸다는 게 뭐겠어요? 시각적 정보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요. 여기서 얘기한 게 나무가 시각적 정보라고요. 알겠죠? All along the inside. 안에 쭉 다 나무를 그렸다. 그래서 then you tape it back up. tape up이 뭐겠어? up은 얘들아 위로란 뜻도 있지만 완전히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use up 하면 위로 쓰다 이러지 말고 완전히 다 쓰다. it up 하면 뜻? 다 처먹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러면 tape up 하면 뭐야? 완전히 붙이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잖아. 그거 다시 붙였다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도 나무 그려졌고 여기도 다 나무. 온 세상이 나무일 거 아니야. 그냥 시각적 자극이 흘러 넘치지 않겠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빨리 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발 내려오면서 연결하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and put the tube at the door of the hive so that the bees must fly through it to exit. 나오려면 그 휴지심을 나올 수밖에 없게 꿀벌 벌집에다가 입구에다 이렇게 해놨던 거야. 난 이거 아까 읽으면서 안 쏘였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bug scientists discovered that while the bee only flies 10 inches through the tube. 그러니까 튜브가 뭐 해봐야 10인치일 거 아니야. 여기를 이렇게 쭉 고작 10인치 정도 날았을 뿐인데 근데 이 벌의 관점에서 봤을 때 it just flew through 아니 근데 얘는 뭐야 10인치만 뛰었는데 전체를 다 본 거잖아. 자 그러면은 벌의 거리감은 정확하다 구리다. 개구리다. 왜 개구리인 거야? 시각적 정보의 착각 때문에 꼴랑 몇 인치 뛰었는데 다 뛴 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부정이잖아. 시각적 정보로 인하여 거리감이 왜곡된다는 뜻이잖아.
끝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한나야 아까 풀 때 이거 이렇게 했어 못했어? 요거 연습하는 거야. 우리 수능 특강에서.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if the scientists put a nectar source right at the end of the tube. 그래서 튜브 맨 끝에다가 꿀 발라놔. 그러면 얘네 어떻게 한다는 거야? The bee would fly 10 inches to it. 꼴랑 10인치 간 다음에 야 개꿀 숲에 꿀 다 발라져 있어. 빨리 나와 시키다 이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넥tar whole forest 여기 사방에 다 깔려 있어. 빨리 나와. 우리 지금 개꿀단지야 이러면서. This was confirmed by removing the tube. 이게 어떻게 확인됐다? 이제 휴지심을 뺐어. 근데 then putting tiny little RFID는 니네 저기 교통카드 찍을 때 띡 이거 있죠. 이게 RFID예요.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그 무선 통신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 칩을 달았다는 거야. 얘가 어디 있는지 알려 위치 추적했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등에다가 단 다음에 이거 서드 댄스가 뭐게? 이거 꿀벌 관련된 지문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 일단 정관사 더니까 이거 누구 춤이야? 뭐라고? 꿀벌 춤. 니네 춤 말고 꿀벌 춤 춘다는 게 뭐야? 그렇지. 이거 꿀벌 의사소통 얘기한 거야. 이거 그 모의고사에 있지 않았냐? 그 왜글왜글 하면서 막 그 춤추는 거. 그 모의고사에서 나왔는데. 근데 트릭트라고 돼 있죠? 트릭트. 사기당했다. 그죠? went on to overshoot. 이거 오버슈트 니네 2019학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인가? 국어 비문학에 오버슈팅 있지 않아? 끄덕이는 놈이 한 명밖에 없어 이거. 기출 안 봤어요? 오버슈팅의 말 그대로 뭐냐면 물가가 요 정도까지만 올랐는데 팍 하고 지금 좀 치솟는 거. 오버슈트가 과도하게 지나치다는 뜻이야. 오버슈팅 그거 공부해라. 그거 되게 중요한 지문이야. 아마 19학년도일 거야. 그래서 국어 그냥 참고 또 추가적으로 잔소리하면 국어는 평가원만 보셔도 돼요. 안 봤으면. 평가원이 지금 30몇 년 됐잖아. 근데 영어는 안 보셔도 돼요, 솔직히. 영어는 얘가 더 중요해. 얘가. 왜냐면 영어는 왜 얘가 더 중요하냐면 트렌드를 반영해서. 그래서 차라리 최신 글 읽는 게 훨씬 나. 옛날 거 안 읽어도 돼요. 문제 푸는 훈련하는 거 아니면. 그래서 so the bee is really just a simple little robot driven by 컨닝 저 어디서 들어본 거 같잖아. 컨닝이야. 니네가 얘기하는 컨닝. 그래서 교묘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되는 그저 쪽가는 로봇에 불과하다. 자, 그러니까 컨닝이니까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낚였다랑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400원고로 하면 되죠. 근데 이거 보고 로봇이랍시고 3번 하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야. 자, 3번은 B 꿀벌이 엔지니어링 시스템, 공학 시스템을 이용한대. 자, equivalent to는 예빈아 무슨 뜻일까? 뭐뭐에 동등하다. 뭐뭐와 맞먹다 라는 뜻이야. 아니 로봇의 의사소통이랑 맞먹는 공학 시스템을 갖췄다 하면 어떡해요. 로봇이 근데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궁금하긴 하다.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로봇이랑 의사소통을 해봤어야지. 자, B understands complex visual images like a computer. 했으면 저런 미친 짓 안 했겠죠. 그죠? 못하는 거고요. deceive 뜻 속이다. 이거는 더 미친 뜻이죠. 벌이 가서 일부러 속인다는 거잖아. 야 저기 꿀 있어 하고 저기다 골탕 먹인다면 나만 다 먹어야지 이거잖아. 꿀벌이 그렇게 싸가지 없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2번 아니고요. 4번 꿀벌이 행동적으로 조작당한대. 마리오네트만 조작당한대. by 과학자들한테. 그것도 인터널 스티뮬이면 뭐 전기 충격을 가하든 내부 자극이거든. 일단 외부 자극이잖아. 휴지심으로 했잖아. 곧 고문도 하지 마시고요. 과학자가 왜 나와? 그지? 5번 B가 mechanically 기계적으로 기계 작동 원리적으로 guided 이끌린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근데 그게 시각적 자극에 반응한다. 끝 다 5번.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좋은 말 안 좋은 말? 안 좋은 말. 그러니까 시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끌리니까 그러니까 뭐야? 거리감이 주관적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만약 이거 더 어렵게 낼 거면 그런 말 쓰면 개 털릴 것 같긴 해요. 거리감이 왜곡된다.
주관적으로 인식한다. 이 말 들어가면 이제 응?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아예 없던 얘기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해될 때까지 끝까지 다 읽으라는 뜻인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1강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 지문 독해 할 만한 유의미한 가치가 있는 지문만 딱 집어주고 집에 가는 겁니다. 자, 1번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1번 2번 꺼지고 3번 꺼지고 4번 됐고 5번 6번 7번 8번 9번 됐고 10번 됐고 11번 됐고 자 12번 자 이렇게 6지문만 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그러니까 6지문은 다 우선순위가 하순위니까 차라리 그거 할 바에 리딩 부스터 하시고요. 차라리 이걸 두세 번 더 읽으십시오. 그게 더 좋습니다. 자, 질문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